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가정의 식탁에 갑자기 한국 김치가 올라오다니요? 20년간 한 번도 외국 음식을 허용하지 않던 완고한 주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쓰러짐, 병원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딸의 수학여행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처음엔 버렸던 그 냄새 나는 음식이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한 고집 센 일본 주부의 마음을 열게 만든 한국 김치와 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미도리라고 합니다. 올해 43세의 평범한 일본 주부입니다. 오사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회사원인 남편 타케시와 고등학생 딸 유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전통 일본 요리만 고집해온 제 부엌은 언제나 다시마 국물과 된장 향으로 가득했지요. 다른 나라 음식? 특히 한국 음식?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 식탁에 올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오사카 사람들은 음식에 자부심이 강하답니다. 특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일본 요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왔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하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 타케시는 제 요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늘 칭찬했고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을 강타한 한국 김치 열풍이라는 특집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김치를 먹으며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를 극찬하는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매운 절임 아닌가. 우리 스케모노가 훨씬 건강에 좋을 텐데. 그때 마침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선물 받았다며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타케시는 한국인 신입사원이 모두에게 나눠준 김치라며 한번 먹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 붉은색과 강한 마늘 냄새는 제 부엌의 미학을 완전히 깨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김치는 제 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답니다. 딸 유키가 엄마가 너무했다며 한번 맛이라도 봤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일본 전통 음식만 먹는다고요. 외국 음식, 특히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 음식이 곧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타케시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수치를 받아온 거예요. 고혈압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타케시는 의사가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나토, 미소, 스케모노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있지만 남편은 원래 이런 음식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의사가 제시한 식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온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책을 뒤적이며 고민하던 중 마당에서 이웃집 미치코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치코 씨는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인데 최근 건강에 무척 신경 쓰는 분이었죠. 미도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타케시 씨 건강검진 결과 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요새 많이 좋아졌답니다. 미치코 씨는 자신의 남편이 한국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정말 좋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가 하며 그렇게 맵고 냄새나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미치코 씨는 웃으며 예전에 자신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도해보라며 타케시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남편의 약봉지를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케시는 항상 건강했는데 이대로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니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20년간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오히려 남편 건강에 해로웠던 걸까요? 그런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방법으로 일본 전통 식단을 개선해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제 고집이 남편의 건강보다 컸던 시절이었죠. 평화롭던 일상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남편 타케시가 회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다행히 경미한 심장 발작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옆 병실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가족들이 가져온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중 선명한 붉은색의 김치가 눈에 띄었죠. 할머니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어머니에게 또 김치만 드신다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회복이 빠른 건 평소 식습관 덕분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담당인은 바로 남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칭찬하며 발효식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죽을 가져다 주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 김치 한번 먹어볼래요? 타케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음식을 제안하다니요. 하지만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을 나오면서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김치의 과학적 효능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책을 구매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그 책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매운 절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유키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손에 든 책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키는 엄마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냐며 아빠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시도해보면 어떻겠냐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고수해온 제 요리 철학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식품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로컬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걸 사야 하나? 하지만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죠. 김치를 담은 작은 용기를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20년간 고수해온 일본 전통 요리의 정신에 대한 배신 같달까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강한 마늘 냄새와 고춧가루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다시 통을 닫고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참았죠.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일본 전통 요리를 차렸지만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유키가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을 부축해 식탁에 앉히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치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이게 뭐냐며 김치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건강을 위해 한번 먹어볼래요? 라고 말했어요.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더니
천천히 씹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의외로 맛있다며 매운맛이 강하지만 상쾌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키도 신이 나서 김치를 집어먹었습니다. 딸은 정말 맛있다며 엄마도 한번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지만 아직은 거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매운맛, 신맛, 마늘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생각보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일본 음식만 한 게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남은 김치를 몰래 더 먹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편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김치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직은 제가 직접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딸 유키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유키는 너무나 신이 나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준비를 도우며 유키가 한국에서 뭐 사다 줄지 물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저도 조금씩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집에서 인기인 김치 레시피북이 있으면 좋겠다며 뉴스에서 일본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쌀도 좀 사올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제 말에 유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치는 물론이고 한국 쌀까지 언급하다니요. 유키가 한국에 간 5일 동안 매일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 길거리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가정식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밥과 함께 다양한 반찬이 놓인 상차림이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유키는 한국에서는 매끼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먹는데 게다가 대부분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키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국 식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네 주부 모임에서도 조심스럽게 한국 김치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놀랍게도 몇몇 분들은 이미 김치를 즐겨 먹고 계셨더군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유키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재배된 고시히카리 쌀 5kg과 정성껏 고른 김치 레시피북이었어요. 유키는 이게 뭔지 아느냐며 일본에서 8,000엔 하는 쌀을 한국에서는 3,000엔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우리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인데 한국에서 재배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유키의 설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유키는 한국에서 배워온 김치찌개 레시피로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키가 끓인 김치찌개와 한국에서 가져온 고시히카리 쌀로 지은 밥을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김치찌개, 그리고 고시히카리 쌀에 찰진 식감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왜 이제야 먹어보게 된 걸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타케시도 기뻐하며 이런 음식이라면 식이요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전해준 한국 쌀값이 일본의 절반이라는 사실에 경제적으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국 식품과 쌀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요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유키가 가져다 준 레시피북을 밤새 읽었고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은밀히 시작했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첫 번째 김치 담그기 도전은 말 그대로 도전이었어요.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생선 액젓 사용법은 정말 난감했죠. 결국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배추는 너무 짜거나 덜 절여졌고 양념은 균일하게 발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게 김치인가 무가 된 건가. 실망스럽게 제 작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웃인 미치코 씨가 우연히 들렀다가 제 실패한 김치를 보게 되었어요. 미치코 씨는 제가 김치를 만들고 있다며 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문화 강좌를 하는데 김치 만들기도 가르친다고 했어요. 미치코 씨의 제안에 용기를 내어 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갈 때는 무척 긴장했어요. 이웃들에게 김치를 배우러 간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처지의 일본 주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강사는 김지연이라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20년 넘게 요리를 가르쳤다는 김지연 선생님은 무척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김치의 역사와 과학적 효능, 다양한 종류에 대해 배웠어요. 김 선생님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건강식품이라며 유산균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해 장 건강에 정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음식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이었다니요. 김치가 과거 일본에서 냄새나는 음식, 썩은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강식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방법으로 다시 김치를 담가보았어요. 이번에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 타케시와 유키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먹고 감탄했어요. 남편은 제가 만든 김치가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키가 한국에서 가져온 고시히카리 쌀과 제 김치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쌀의 담백함과 김치의 깊은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갈 때마다 한국 식품 코너를 꼭 둘러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몰래 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고추장, 된장, 다양한 김치 재료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트 직원과 한국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죠.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집과 편견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김치 만들기 클래스가 끝나갈 무렵 김지연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김치 블라스트 도쿄 2025 팝업 행사에 우리 반 학생들을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한국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건 단순한 시식회가 아니라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레시피도 소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쿄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김치와 한국식 식단 덕분에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고 나니 이 여행이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보자며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제가 용기 내서 한국 음식을 시도해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일본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한국 쌀도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가족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4월 말 도쿄 시부야구의 크레인즈 6142에서 열린 김치 블라스트 도쿄 2025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행사장은 디프 다이브 인투 라이프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었고 김치의 역사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행사장은 일본인들로 북적였어요. 줄을 서서 김치를 시식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거부감을 가졌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다니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셰프와 일본 셰프가 함께 진행한 퓨전 요리 시연이었습니다. 일본 소바에 김치를 활용한 요리, 김치와 와사비를 결합한 새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받아 집에서도 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도쿄 주변 슈퍼마켓들을 돌아다니며 쌀 가격을 비교해봤어요. 정말 놀랍게도 5kg 기준으로 일본 쌀은 약 4,000엔, 한국에서 재배된 고시히카리는 절반 가격인 2,000엔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타케시 같은 품종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다니. 우리 다음에 한국 여행 가서 쌀도 좀 사와야겠어요. 남편과 유키도 저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넘어 문화적 편견이 우리의 삶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거죠. 도쿄에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도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자고 결정했어요. 이제는 김치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직접 쌀도 사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울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전주에서 참가한 김치 만들기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며 김치를 정말 능숙하게 만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1년 전에 저에게 한국에서 김치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체험을 마친 후 패키지에 담아주는 김치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으로 집에 돌아가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고시히카리 쌀 20kg과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구매했어요. 계산대에서 쌀 가격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8,000엔 정도 하는 양이 한국에서는 약 4,000엔이었으니까요. 유키가 이렇게 무거운 쌀을 어떻게 가져가냐며 걱정했지만 남편은 이미 준비해온 여행용 캐리어에 쌀을 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 작성과 확인 과정이 약 30분 정도 걸렸을 뿐이었죠. 쌀이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이웃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김치찌개, 한국식 비빔밥 등을 선보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참석한 이웃들이 음식을 맛보더니 하나둘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숨기고 있었냐며 이 김치가 정말 특별하고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쌀도 이렇게 맛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웃들의 반응에 기뻤지만 더 기쁜 건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의사는 타케시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놀라워했어요.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5kg 가량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파티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이웃들과 함께 국제요리교실이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5월 1회 모여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배우고 나누는 자리인데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한국 김치였죠.
이제는 제가 다른 일본 주부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지역 신문에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 효과에 주목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음식이 이제는 일본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딸 유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가족의 식탁은 일본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된장국, 화요일은 김치찌개, 수요일은 소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는 제 손으로 직접 담근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새로운 문화를 거부했는지요. 하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김치를 담급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는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고집 세던 일본 주부가 한국 김치에 빠져 인생이 바뀌었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도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김치와 쌀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와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작했지만 가족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미도리 씨의 용기가 돋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김치라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이제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적 쌀 재배 기술이 일본인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성과 과학을 담은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세계와 공유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처음 김치를 맛보는 외국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이 미도리 씨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